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요즘에 너무 바빠서 유튜브 비디오 제작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제 본업에 충실하느라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에 치여서 사실 제가 번아웃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흘 정도 휴가를 내서 굉장히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조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면서 제가 이번 유튜브 컨텐츠는 번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번아웃이 정말 요즘에 조금 더 큰 이슈가 됐던 계기가 사실 코로나 때문이에요. 여기 미국에서는 처음에 코로나가 발병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갔을 때 의사들의 자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이제 많은 분들이 시선을 집중하게 됐는데요. 무엇이 의사들을 자살을 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다 보니 번아웃이라는 게 있더라. 그리고 그게 굉장히 심각하더라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었죠.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을 들자면 배터리 같은 느낌이죠. 이제 너무 많이 오래 써서 방전이 된 느낌이 드는 거죠. 나 진이 빠졌어. 이런 말들 흔히 하시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은 특정 상황에서 그렇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이 직장 내에서 번아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기여를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일이 너무 바빠서 신체적으로 실제로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심리적으로 우리가 직장 내에서 어떤 성취감이나 만족도를 느끼지 못할 때 번아웃이 많이 됩니다. 세 가지: 육체적인 번아웃, 심리적인 번아웃, 정신적인 번아웃. 육체적인 번아웃은 그야말로 몸이 너무 지친 상태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에너지가 정말 고갈된 느낌으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고 너무 지치고 만성 피로, 그야말로 그냥 파김치가 돼서 돌아다니는 느낌이 납니다. 또 다른 육체적인 증상은 제가 너무나 자주 언급하는 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소화가 안 되거나 괜히 위식도 역류증이 더 심해진 것 같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배가 자주 사르르 사르르 아프거나 이런 육체적인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고, 또 편두통을 워낙 앓고 계시는 분들이 편두통을 조금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도 긴장성 두통,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 수가 있죠. 제가 경험한 번아웃은 그냥 너무너무 피로했어요. 하루 종일 뭔가 에너지가 충전이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난 몇 달간 그냥 집에 오면 누워서 자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눈을 감으면 잠이 와요. 그냥 막 잠이 와요. 그리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계속 피곤하고 만성 피로 그 자체였습니다. 정신적인 번아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지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력, 집중력, 지구력, 이런 인지지능들이 다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흔히 듣는 얘기는 선생님, 제가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일단 읽히지도 않고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못 읽겠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 제가 원래 이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딱딱 정리해서 실행을 하는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어수선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논문을 하나 읽는데 한 자리에 앉아서 다 읽지를 못하겠어요. 그게 저한테는 어쩌면 첫 사인이었을지도 몰라요.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평소에 내가 아니다. 심리적인 번아웃은 정말 그야말로 우울증과 정말 비슷한 느낌으로 찾아옵니다. 직장 내에서 번아웃이 생기는 요소들로 인해서
정말 심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일을 하러 간다는 생각에 일단 아무런 동기부여가 안 되고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직장 내에서 번아웃이 생기는 이유들은 사람 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요. 일에 있어서 성취감이나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무기력한 감정이 느껴질 때 번아웃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을 총동원해 봤을 때, 총집합을 해봤을 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에너지가 없고 너무 피곤하고 일을 하러 가기는 싫고 몸은 불편하고 배는 아프고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사람들 간의 대화는 어떨까요? 평소에 짜증이 안 나던 것들도 정말 사소한 거에서 짜증을 느끼게 되고 피곤하니까 누가 뭔가를 얘기하거나 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싫고 그래서 잘하던 업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던 업무도 그냥 놔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동료가 저한테 너 혹시 번아웃 온 거 아니야? 하고 물어봐서 알게 됐어요. 정신과 의사인 저 자체도 제 몸의 변화나 제 심리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는지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는 여쭤봅니다.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더나요? 환자분이 어떻게 변했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동료가 저한테 너 번아웃 온 거 아니니 혹시? 하고 물어봤을 때 그런가? 하고 그때 앉아서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저한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더라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수면도 밤에는 질이 떨어지는데 낮에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잘 수 있을 것만큼 피로감이 쌓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데 일상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무기력한 느낌이 나고 그리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 그냥 침대에 있고 싶다. 이런 느낌을 느꼈더라고요.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는 이것이 우울증이랑은 어떻게 다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우울증이 먼저 와서 이런 번아웃이 조금 더 쉽게 나타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우울증에 대한 상담을 먼저 받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번아웃이 우울증이랑 다른 이유는요. 우울증은 일이랑 상관없이 상황이랑 상관없이 그냥 24시간 느끼는 증상들입니다. 외부 요인에 대한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우울증이죠. 번아웃은 정말 특정 상황에 의해서 생기는 무기력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몸과 머리와 마음이 영향을 받는 특정 상황,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직장 또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물론 번아웃도 오래 지속이 되면 전반적인 삶에 녹아들면서 전체적으로 무기력감과 에너지 고갈과 심리적인 우울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짧지만 몇 달 만에 나흘의 휴가를 얻은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냥 일과 관련되지 않았을 때도 무기력감과 무력감 그리고 에너지 고갈을 겪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나 번아웃이 지금 좀 심각하구나. 그렇다면 번아웃은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번아웃은 비가역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 말은 즉 상황이 바뀌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 기점을 넘어서면 그냥 특정 상황에 대한 번아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울한 느낌이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점에 도달하기 전에 알아차리고 상황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저희가 일이 싫다고 해서 일을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일단 돈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쌓아오고 있는 어떤 커리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때를 치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씩 내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잠깐 휴식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일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일에서부터 내 뇌와 몸을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휴가를 가졌을 때는 정말 분리를 시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항상 핸드폰에 이메일을 확인하시는 분들, 당장 이메일을 휴식기로 바꿔놓으시고요. 계속 직장에서 카톡 오고 단체 카톡방에서 알림이 오고 전화가 오고 그런 분들 알림을 꺼두세요. 그리고 자꾸만 머리가 일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가고 일 내에서 있었던 일들로 돌아갔을 때는 빨리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즐거운 디스트랙션을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비디오 게임 좋아하시면 비디오 게임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를 보셔도 되는 거고, 격한 운동을 하면서 이 생각을 훌훌 날리는 게 내 스타일이면 자전거를 많이 타시거나 뛰거나 아니면 등산을 가거나 하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이런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는 정말 자극이 없는 곳에 있어야 돼. 그러면 조용한 곳에서 캠핑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산책로를 좀 걸으시거나. 포인트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잠시 벗어나는 휴식 타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면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아시겠지만 수면은 낮잠을 굉장히 길게 자거나 아니면 주말 동안에 몰아자거나 한다고 해서 수면이 보충이 항상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휴가를 통해서 수면 시간을 재세팅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족한 수면을 하루씩 1시간씩 당겨서 자면서 보충을 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번아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휴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오는 온갖 알람 저는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다 차단했어요. 확실히 제 커버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지정해 놓고 바이바이, 난 잠시 굿바이. 그리고 지금 연락을 안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려고 주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다윈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이 사람의 자서전을 읽고 싶어서 주문했는데요. 글쎄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 강아지가 심심했는지 물어뜯었습니다. 첫날에. 저 정말 기겁을 했어요. 제가 원래 책을 굉장히 이쁘게 보는 편인데 요 놈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길, 조금 있으면 책 수술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당장 여행을 박차고 가지는 못해도 계획은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간이 됐을 때 제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과 음악을 들으면서 어디를 갈까? 어디서 묵을까? 뭘 보러 갈까를 계획을 하면서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번아웃을 또 퇴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휴가를 즐기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번아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번아웃이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그 번아웃을 어떻게 퇴치하셨는지 나눠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휴가 끝나고 또 뵙시다.
바이. 뚜롤스. 지식은 힘이다. 정신줄 잡고 잘 살아봅시다. 정신줄.